자, 이번 이야기는 윤호혜인 아빠님께서 들려주실 만신할머니 이야기입니다. 단군 성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태백산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군 성전에 관련된, 만신할머니의 또 무서운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빠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네, 오늘 또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할머님께서 단군성전이라는 곳에 또 가셨었나요? 네, 하도 귀찮아서 거기 가서 떼고 오셨답니다. 오호, 어떤 이야기, 어떤 이야기일지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네,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가! 길이십니다. 렛츠 기리시다! 네, 네, 오늘도 이야기를 들고 왔는데 오늘 이야기는 지독한 원한기입니다. 지독한 원한귀. 봉다리님 사연이랑 이야기가 좀 비슷한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어요. 예, 좀 많이 비슷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아마 저도 그 듣다가 기억이 났어요. 아, 할머니 이런 얘기 해주신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뒤져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이 예, 일본은 뭐 알다시피 5만 가지 요괴와 5만 가지 귀신과 신이 아주 짬뽕이 돼 있는 나라랍니다. 저주술 네, 같은 게 아주 많이 발달돼 있다 그러던데 할머니도 아마 이것도 저주 같은 거였을 거라고 나중에 일 끝나고 알아보시니까 그런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 신을 매개로 하는 이제 저주를 하는데 그걸 하면은 이제 자신을 제물로 바쳐갖고 저주를 거는데 그러면 이제 일본 신 또는 요괴의 힘을 일정 부분 갖게 된대요. 네네. 갖게 되면서 자기도 요괴의 형상을 따서 요괴와 비슷한 힘을 내면서 사람을 괴롭히고 자기한테 속박해갖고 두고두고 괴롭힌대요. 이야, 아주, 지독하다. 아주 질이 그냥 우리나라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예, 뭐 죽이고 그냥 뭐 그대에서 끝나는데 이건 그 정도가 아니에요. 네네, 두고두고 괴롭힌대요. 옆에 그냥 막 우리 흔히들 일본 뭐 식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뭐 그런 것처럼 막 두고두고 괴롭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제 화신 같은 거라고 하셨는데 할머니도 이제 그 뭐 하시다가 아시게 됐는데 네, 뭐 실존하는 저주인지는 할머니도 잘 모르겠대요. 근데 할머니는 아마 그게 저주 같다고 누가 얘기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고 그러셨는데 아 이게 처리는 못 하셨는데 아주 귀찮으셨대요. 네, 하도 막 따라다니고 막 그래가지고 귀찮아가지고 거기 당군 성전에 가가지고 떼고 오셨대요. 거기 네네, 가서. 그러니까 이렇게 깊은 원한도 이제 실제 인연이 닿는 누군가를 만나면 원한이 풀어진대요. 네, 그게 스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일반인이 될 수도 있대요. 자기하고 뭐 친분 있는 누군가한테 도움을 받아서 벗어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무당을 만나서 벗어날 수도 있고 아 이제 아주 악랄한 이제 원한기 얘기를 해주셨는데 얘기는 이게 90년대 중반이래요. 예, 94, 95 막 이때쯤 그때쯤 얘긴데 이제 할머니한테 이제 중년의 남자분이 찾아오셨대요. 네, 근데 할머니는 마침 일을 나가셔가지고 지방에 가 계셨고 이제 그분은 이제 할머니를 찾아와가지고 어디 계시냐 이래가지고 이제 손자 뭐밥 챙겨주고 하는 이모분 계시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분이 아 할머니는 지금 일 나가시고 없고 며칠 후에 오신다 하니까 다시 와라 해서 이제 그분이 근처 숙박업소에 머무시다가 며칠 후에 다시 오셨대요. 네, 그래서 할머니가 이제 만났는데 할머니가 아시는 분이었대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그분을 모르는데 그분은 할머니를 아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디서 찾아온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묘 훔친 사연 한번 얘기해 드렸죠. 묘도둑. 네, 예, 묘도둑질한 그 집 이제 그 독립군 여러 나온 그 집안 자손분인 거예요. 네, 종갓집 종손인 거예요. 그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그런 때 그 자제분이시구만. 그 어쩐 일로 찾아오셨나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가 자꾸 꿈에 나오신다는 거예요. 네네, 자꾸 꿈에 나와가지고 말씀은 안 하시는데 뭘 막 말씀을 하시는데 못 알아듣고 그냥 막 한참을 바라보시다가 가신대요. 네네, 그 할머니가 아니 그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자꾸 꿈에 나와서 그러나
뭐 안 좋은 일이 있나 했는데 이제 물어보셨대요, 여러 가지를. 네. 뭐 묘를 잘못 썼나, 뭐 아니면 무슨 일을 하냐 이런 거 다 물어보셨는데 뭐 문제될 게 하나도 없었대요. 네네. 뭐 그도 그럴 것이 할머니가 그때 묘 훔치는 거 그 일 처리하시면서 보니까 그 집 조상분들이 그냥 보통 분이 아니래요. 배가 얼마나 센지 뭐 어디 지나간 뭐 무당들이 모시는 신장이 거가가지고 명함 내밀면 이 뭐야 하고 던질 그런 분들이에요. 그냥 네네. 발에 채일 정도로 많은 그런 집안인데 그런 집안의 종손을 건들 정도면 이건 뭐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 그건 아닌 것 같고 어느 큰 귀신이 그 집 자손을 해하려고 덤벼드나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네. 아니, 별 문제는 없어 보이니까 그냥 돌아가셔라. 혹시나 또 꿈에 나오시면은 그때 다시 한번 찾아오느라 하고 이제 보내셨는데 이제 얼마 또 지나지 않아가 또 찾아오셨대요, 그분이. 네. 이번에는 꿈에 어머니하고 이제 다른 어르신 몇 분이 같이 오셔가지고 막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이제 그런 소리를 하나도 못 들으니까 진짜 이 집에 무슨 큰일이 있을 징조 아닌가 해서 다시 찾아온 거예요. 네. 할머니도 그때서야 이 사람도 모르는 뭐 잘못 건든 게 있나 보다 하고 이제 아시는 직원분한테 오니라 하고 오니라 일 있으니까 나하고 같이 가자 해가지고 이제 직원분을 데리고 그 집을 방문하셨대요. 네네. 근데 그 집을 방문하니까 뭐 아무 문제도 없더래요. 이미 집 대문 밖에서부터 벌써 거기 조상분이 지키고 계시더래요. 그 문 앞에. 오. 그 집 대문 앞에. 그 할머니 어르신 보고 인사드리고 여기 어쩐 일로 이렇게 서 있으냐 하니까 집안에 자꾸 나쁜 기운이 오는 것 같아갖고 미리 막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네. 그 집에 들어가서 마당을 가보니까 뭐 이미 뭐 집에 뭐 동서남북으로 뭐 어르신들이 한 분씩 지키고 서 계시더래요. 거기서 그 지키고 있으니까 뭐 오겠어요. 그래갖고 할머니가 이건 별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무슨 일 때문에 그러나 해가지고 선산을 가보니 선산에도 아무 문제가 없더래요. 그래서 혹시 아드님한테 혹시나 뭐 주변 사람한테 잘못한 게 있나 막 여러 가지 물어보셨대요. 네. 무슨 무슨 일을 하냐, 요즘에 어떻게 지내느냐, 뭐 여러 가지 물어보셨는데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었대요. 하나도. 그래서 할머니가 별 문제가 아니구나 하고 그래도 혹시나 이제 밤에 그 어르신이 찾아온다고 하니까 한번 그 어르신을 보면 되겠다 싶어갖고 그 집 조상분들한테 인사를 하시고 정중하게 부탁을 하셨대요. 네. 집안에 뭐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제가 여기 뭐 울면서 문제 해결할 때까지 있으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이제 정중하게 허락을 구하시니까 이제 조상분들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이제 그 집 이제 사랑채 같은 데서 머무시게 됐나 봐요. 그래도 밤이 늦었는데 남들 다 자는 시간대에 한 번에 앉아서 생각을 하고 계셨는데 밖에 소리가 들리더래요. 인사하는 네네. 소리가. 할머니가 대문 이제 마당으로 나가 보시니까 그 조상분이 그 인사를 하고 계시더래요. 예. 누구한테. 할머니가 대문을 보니까 봐도 그냥 어떤 할머니 한 분 계시고 어떤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두 분이 계시더래요. 대문 앞에. 할머니가 딱 보자마자 돌아가신 어머니겠구나 하는데 당당하게 들어오시더래요. 그냥 네네. 그 집 그 문을 당당하게 대문을 건너오시더니 할머니한테 인사를 드리고는 제가 욕심 때문에 누굴 도와주려고 그러다가 일을 그르쳤다고 네. 괜히 화만 돋궈가지고 자손한테 피해가 될까봐 걱정돼가지고 내가 자꾸 꿈에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라고. 근데 자손이 다행히도 그 처사님을 데리고 오셨으니까 좀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다 해서 할머니가 알겠습니다. 근데 누굴 도와주려고 했느냐 하니까 이름을 얘기하더래요. 누구를 도와주려고 했다.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그러면 내가 알아보고 처리해 드리겠다 하시고는 이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아드님한테 이제 누구 아시냐 물어보셨대요. 네. 그 물어보시니까 이제 그 아드님이 사실은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 10년 정도 알고 지내던 분이 계셨는데 네. 이분께서 한국에 건너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정들 곳이 없어가지고 어머니가 그냥 딸처럼 생각하고 인연도 맺어주셔가지고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럼 그분을 좀 만나러 가보자 하셨대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가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이제 사초지정을 이제 말씀을 드렸대요. 네. 사실은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 집 어머님께서 꿈에 나오셔가지고
당신을 도우려고 하다가 문제가 좀 잘못된 것 같다. 오. 무슨 문제인지 내가 좀 들어볼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그래서 이제 그분 사정을 들었는데 이제 그분은 원래 한국에 살던 분이 아니래요. 네. 그 원래 하얼빈에 살다 오셨대요. 중국에서 살다가 이제 넘어오셨는데 그분 집안에 대대로 이제 원한기가 있었대요. 원래 대대로. 업기가 예. 업기가 들어앉아 있었대요. 들어앉아 있었는데 이제 돌아가신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으로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꼭 돌아가라고 유언을 남기셨대요. 네. 근데 그때만 해도 뭐 한국으로 올 방법이 없잖아요. 중국하고 한국하고 수교 맺기 전인데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랑 아버지랑 살아 계실 적에 집안에 하도 문제가 막 복잡하니까 할아버지가 중국의 장단사를 찾아가셨대요. 예. 장단사를 찾아가셨는데 그 장단사가 얘기하기를 이 집에 지금 엄청난 원한기가 붙어 있는데 자기가 처리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일을 부탁하셨대요. 네. 그래갖고 이제 장단사가 일을 처리 다 끝냈다고 얘기를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장단사가 죽은 거예요. 오호. 픽하고. 예. 그 봉다르님 사연하고 비슷하잖아요. 픽하고 죽었대요. 예. 그래가지고 이분은 이제 문제가 죽은지도 몰랐대요. 그 장단사가 죽은지도. 그러니까 문제 해결된 줄 알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계속 문제가 생기니까 다른 장단사를 찾아간 거예요. 네네. 다른 장단사를 찾아가니까 그 다른 장단사가 이거는 군 못한다고. 이건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네. 그냥 끌어안고 살으래. 이거를 끌어안고 살라고. 이거 괜히 장단사가 잘못 건드렸다고. 지금 이거는 아버지 때에서 끝날 수 있는 문제인데 괜히 건드려가지고 화만 돋궜다고 이거. 아하. 예. 가만뒀으면 아버님 때에서 그냥 끝날 인연이었는데 괜히 건드려가지고 자식까지 피해보게 생겼다고. 이게 막 설명을 해주더라고. 나는 못한다고 이거는. 네네. 내가 처리해줄 수 없는 문제니까 치우라고. 그래서 제가 할머니 장단사가 뭐예요 물어보니까 네. 할머니도 모르시는데 이제 그분한테 물어보니까 그 우리나라로 치면 무당 같은 거래요. 아, 예. 네, 무당 같은 거래요. 장단사라고 막 장단 맞춰가지고 막 춤추고 뭐 막 굿해주고 이런 걸 장단사라고 하나 봐요. 중국에서는. 네네. 그 사람이 못해준다 하니까 이제 이분은 포기하고 그래도 이제 뭐 어떻게 업을 씻어야 되니까 절에 가서 열심히 뭐 불공을 드렸나 봐요. 네. 불공을 막 드리니까 이제 지나가던 이제 노승께서 얘기를 하시더래요. 아이고 보살님, 그러니까 중국말로 했겠지. 보살님 뭐 집안에 원한기가 들어찬 것 같은데 이거는 이렇게 해서 해결될 게 아니라고. 그때는 이제 이미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이제 그 사연의 주인공인 따님분만 있고 아드님은 없었대요. 근데 그 스님이 집안에 아드님이 생길 징조가 보이는데 이대로 놓으면 그 업기가 분명히 아드님을 노릴 거라고. 오. 대대로 내려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싸리 태어나기 전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 호적을 만들어 가지고 외가 쪽으로 넘겨놓으래요. 호적을. 네. 외가 쪽으로. 그러니까 딸로 올린 게 아니라 아들인데 외가 쪽으로 호적을 올린 거예요. 친가가 중국 아닌. 호적 같은 건지 모르겠는데 친가가 아니 외가 쪽으로 올려놓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없는 사람인데 이제 막 현세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태어날 징조가 보이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속이래요. 그래가지고 네네. 그분이 이제 그 아버님이 그 조언을 받고 외가 쪽으로 이제 호적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올렸대요. 예. 올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들이 태어났대요. 진짜 예. 딱 마침. 그래갖고 계속 살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아버지는 계속 그거 막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일이 계속 안 풀리다가 이제 말년에 돼서야 일이 조금씩 풀렸는데 일이 풀린 이유가 한국에는 친인척분이 몇 분 계셨는데 이제 막 80년대 후반 이때 이제 그 무역 같은 게 살짝 풀려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 네네. 있었나 봐요. 친인척 있는 분들은. 그래서 그런 걸 내가지고 무역 장사 이런 걸 내가지고 돈을 좀 많이 버셨나 봐요. 근데 그것도 전부 다 원한기가 한 짓이래요. 돈을 벌게 해가지고 쪽박차게 만드는 거예요. 있다가 없어지면 더 괴롭잖아요. 그런 식으로 괴롭힌 거였는데 이제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한국으로 갈 수 있으면 가라. 진짜 꼭 가야 된다. 돌아가시기 전에 얘기 다 해주시면서
우리 집안에 이런 원한기가 있는데 이게 왜 붙었는지 우리도 모른다. 근데 분명한 건 원한기가 있다. 지금 이렇게 잘 풀리다가도 언젠가는 망하게 되니까 네네. 도망칠 수 있으면 한국으로 도망치라고. 근데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중국에서 계속 살았대요. 살다가 이제 90년대 초에 이제 수교 맺으면서 한국에 친인척 있는 분들은 이제 체류도 가능하고 그렇게 된 시대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이 홍콩을 경유해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오셨대요. 친인척분 도움을 받아가지고. 근데 들어왔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뭐 그 누나분은 이제 가사 도우미 하고, 네. 그리고 동생분은 막노동 이런 거 해가지고 친척들 도움 받아가지고 이제 힘들게 살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이제 그 어르신을 만난 거예요. 절에 가서. 예. 절에서 이제 그 돌아가신 그 어르신을 만났는데 처음부터 자기한테 되게 잘해줬대요. 보자마자 처음 보는 사람인데 막 힘들지 막 이러면서 막 잘해주더래요. 이유 없는 호의. 그래가지고 가고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제 말이 어눌하니까 아 이게 한국 사람이 아니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더 잘해주셨대요. 그분. 네네. 그러니까 이게 종갓집 맏며느리라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만한 인품이 있으니까 그걸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걸 잘해주니까 이분 나름대로 이제 기댔나 봐요. 그분한테. 그리고는 이제 스님한테 들었는데 이제 그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 얘기 들은 거예요. 어. 그래서 슬퍼하고 있는데 꿈에 이제 그 어르신이 나와가지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도와줄 테니까 힘들지만 잘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는 사라지셨대요. 네. 그리고는 이제 동생이 막 공사장에서 다치는 일도 조금씩 줄어들고 그래가지고 아 이 어르신이 도와주셔가지고 일이 잘 풀리나 보구나, 해결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네. 이분은 이제 나름대로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힘들게 모은 돈이지만 그 돈 가지고 이제 무당도 많이 찾아가 봤대요. 네. 막 우리 집안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무슨 문제인 줄 아느냐. 그러니까 어떤 무당들은 뭐 자기가 해결해 주겠다고 막 덤벼 들었다가 굿뛰다 말고 도망가고, 예. 굿을 뛰다 말고 도망을 쳤대요. 예. 굿을 뛰다 말고 막 도망을 치고 막 이래가지고 그냥 포기하고 절로 다니신 거래요. 그분은 절에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네.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어르신하고 인연이 돼가지고 그 어르신이 도와줘서 괜찮나 보다 했는데 막상 이제 자기 때문에 그 어르신이 힘들다 그러니까 미안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느냐 물어봐가지고 할머니가 아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뭐 해결해 주려고 왔으니까 내가 처리해 주겠다 하시고는 이제 할머니가 그 일을 덥석 잡으신 거예요. 이야. 덥석 잡고 그분 집에를 갔는데 그 누나 집에는 별일이 없더래요. 누나 집에는 별일이 없는데 동생 집을 가니까 네. 막 귀신이 막 바글바글 하더래요. 집안에요. 귀신이 막 바글바글, 예, 집안에 막 집 대문 밖에서부터 막 귀신이 바글바글 하더래요. 그 막 쪽방촌인데. 예. 그래가지고 귀신을 다 쳐내시고는 내가 다 쳐내줬다고, 뭐 어떤 원한기인지 뭐 보이지 않는 거 보니까 뭐 그냥 내가 오니까 도망쳤나 보다. 네. 걱정하지 말고 살아라 하고 돌아오셨는데 돌아오신 그날 밤부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네. 할머니가 집에 계시는데 저녁에 이제 낮에 처리한 그 일을 생각하면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일이 너무 쉬운 거예요. 그저 그런 놈들만 바다 바글바글 모여있는데 그런 거 보고 무당이 구슬하다가 도망을 쳤다는 거 보니까 이해가 안 가, 할머니. 왜 이것만 보고 신을 모시는 도망갔나 이런 사람이. 느낌. 예.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생각을 궁금해하고 오셨는데 밖에서 막 바람 부는 소리 비슷한 게 들리더래요. 막 낙엽이 막 쓸린 소리가 막 들리더래요. 막 싹싹하고. 그래갖고 할머니가 그냥 신경을 안 쓰시고 그냥 계셨는데 계속 그 소리가 점점 커지더래요. 할머니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마당을 나가 보셨는데 마당 밖에 웬 여자가 할머니를 막 죽일 듯이 노려보더래요. 예. 막 죽일 듯이 할머니가 해가지고 그거 똑바로 쳐다보고 할 말 있으면 얘기를 해야지 그렇게 노려본다고 뭐 내가 겁먹을 줄 아냐고 막 얘기를 하니까 그 밖에 있던 그 여자가 목을 비비 꼬드래요. 목을 목을? 예. 꽈배기 마냥, 예, 꽈배기 마냥 목을 막 꼬는데 이게 뭐 한두 바퀴 감는 것도 아니래요. 예. 막 감더래요. 막 계속 스프링 마냥. 할머니가 그걸 보고 막 웃으셨대요. 막 웃으면서 니 뭐하노? 니 뭐 그런다고 내가 뭐 겁먹을 줄 아냐고. 내 살면서 너보다 더한 놈들 많이 봤다고. 네. 뭐 그걸로 겁먹을 것 같은 내가 이 일을 왜 하겠냐고.
정신 사나우니까 그만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대문이 확 열리더래요. 예? 대문이 확 열리더래요. 그래 할머니가 대문 확 열리고 보고 대문 밖을 봤는데 다리가 있어야 될 때 다리가 없고 뱀 꼬리가 보이더래요. 뱀꼬리. 예. 예, 뱀 꼬리가 보이더래요. 약이 오른 거지. 보통은 막 그렇게 막 비비 꼬고 막 이러면 겁먹고 막 도망쳤는데 지금까지는 네네. 당당하게 맞서보고 야 그만하라고 그거 할 얘기 없으면 가라 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집단에. 상대를 잘못 골랐구나. 그래가지고 음. 빵 쳤는데 안으로 들어오지는 못하고 대문을 빵 치고 자신 있게 자기는 대문으로 들어오셨다고 생각했겠지. 네. 빵 치고 들어오려고 했는데 들어오지는 못하고 밖에서 그냥 할머니만 죽일지 노려보더라고. 할머니가 할 말 없으면 가라고. 할 말 없으면 가라고. 뭐 와가지고 왜 그러냐고 정신 사납고로 하고는 방으로 들어오셨대요. 네. 그 방으로 들어오셨는데 이게 한 일주일 동안 계속 찾아오더래요. 일주일 동안 찾아와가지고 막 바람 막 낙엽 쓸리는 소리는 계속 들리고 뭐 나중에는 그 뱀 혓바닥 내밀면 막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막 바람 소리. 삼서막. 예. 그 소리도 막 들리고 할머니가 계속 그냥 신경을 끄셨대요. 예. 아, 지가 할 얘기 있으면 하겠지. 그 어느 날은 계시는데 초저녁부터 개가 막 미친 듯이 짖더래요. 동네 개가. 온 동네 개가 막 미친 듯이 짖더래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 또 와가지고 또 난리 피우나 보다 네네. 하시고는 이제 대문을 나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개가 일순간에 조용해지더래요. 오. 누가 입을 딱 봉한 것처럼 예. 싹 조용해지더니 그러고 나서 여자 우는 소리가 막 들리더래요. 바깥에서 막 슬프게 막 구슬프게 막 울더래요. 구슬프게 막 울더래요. 할머니가 예.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할 때가 됐구나. 얘기할 때 야 얘가 이제 우는 거 보니까 지 사연 얘기할 때가 됐나 보다 하고 나가보셨대요. 예. 그래 그만큼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었으면 이제 할 얘기 있으면 해야 되겠지. 해라 하셨대요. 해라 했는데 말을 안 하고 계속 할머니만 노려보더래요. 우는 거 그치고 할머니가 얘기할 준비가 안 돼서 난 들어줄 마음도 없다고. 나는 그만 들어갈 거라 하고 다시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네. 그 여자가 막 계속 울면서 그 꼬리로 대문을 자꾸 치더래요. 예. 쾅 하고. 그래 할머니가 아니 자꾸 꼬리를 치지 말라고 너 정신 사납게 여기 어딘데 와갖고 여기서 지금 난리를 피우냐고. 내가 지금은 네 얘기 들어줄 생각 때문에 참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신경 쓰이게 하면은 내가 혼낸다. 이게 뭐 반협박죄로 얘기를 하셨대요. 예. 그래도 얘기 안 하고 돌아가더래요. 또 그러니까 약이 바짝 오른 거지. 할머니도 화가 막 날 대로 나셨고. 그 할머니가 야 저놈 진짜 징하다. 찾아왔으면 얘기를 해야지. 얘기는 안 하고 노려보기만 하고 꼬리로 대문이나 치고 화풀이 하는 거 치고는. 근데 또 이게 낮에는 또 안 나타난대요. 밤만 되면 그러는 거야. 밤만 되면. 낮에는 어디 가는지 모르겠는데 예. 밤만 되면 막 그렇게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아이고 저놈도 참 불쌍하다. 할 얘기 있으면 와 얘기를 하지. 왜 저러고 있나. 아유. 얘기를 하시고는 이제 방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있는데 다음 날이 됐대요. 한 네네. 2주 정도 된 거지. 한 2주 정도 됐는데 2주 이제 우는 소리도 안 하더래요. 예. 우는 소리도 안 내고 그냥 밖에서 오늘은 안 왔나 하고 대문 밖을 보면 대문 밖에서 집안을 쳐다보기만 하더래요. 그러니까 울지도 않고 쳐다보기만 하니까 이제는 진짜 얘기할 때가 됐나 보다. 할머니가 말을 걸어 보셨대요. 네. 그러니 할 만큼 다 했나 화풀이 할 만큼 다 했냐고. 그럼 얘기할 마음 있으면 얘기해보라 하니까 일본어로 얘기를 하더래요. 또 오호. 예. 일본어로 뭐라 하는데 뭐 할머니 표현으로 하시자면 아치키노 모노 뭐 아타에루 이 소리만 하더래요. 예. 할머니 앞에 말은 뭔지 못 알아들으셨대요. 뭔 소리 하는지. 근데 아타에루는 알아듣겠더래요. 할머니 일제 강점기 분이시니까 일본어를 아신단 말이에요. 아타에루 그 말은 알아듣겠더래요. 예. 내놓으라고. 뭘 내놓으라고. 할머니가 들으니까 그 동생놈 내놓으라 이 소리 같더래요. 예. 자기 억울한 거 얘기해보라고 얘기했는데 내놓으라고 하니까 할머니가 아이고
근데 니 돌려줄 생각도 없다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돌려줄 생각도 없으니까 돌아가라고 네. 얘기를 하고 이제 문으로 탁 들어오셨는데 이게 계속 그렇게 두면 손자놈한테 들러붙겠다 싶은 거예요. 할머니 네, 입장에서. 네. 계속 밤마다 찾아오고 막 그러니까 괜히 손자 탈까봐 할머니가 집에서 나오셨대요. 네. 집에서 나오셔가지고 다른 곳에 가서 지내셨대요. 아시는 분 이제 별장 이런 데 가가지고. 네, 네. 근데 다른 데로 가도 기가 막히게 할머니를 찾아오더래요. 귀신이. 기가 막히게. 찾아내가지고는 계속 그 일본어로 계속 그것만 반복하는 거예요. 모노 아타에루, 와치키노 모노 아타에루 이것만 하는 거예요. 할머니 네. 보면서. 할머니가 아이 뭘 내놓으라고. 난 너한테 줄 게 없다고. 그러니까 가라고. 네, 네. 근데 막 계속 따라와서 그 얘기를 하니까 할머니 귀에 인이 박힌 거예요. 화가 날 대로 난 거예요. 옆에 어르신한테 얘기를 했대요. 아, 너무 귀찮으니까 저거 처리해 주시면 안 되냐고 부탁드리니까 그 옆에 있는 그 신이 말씀한 얘기를 하는데 내가 저런 재수 없는 것까지 도와줘야 되냐고. 저런 예. 재수 없는 것까지 도와줘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겠다 이 얘기 하시더래요. 지가 원해갖고 저렇게 된 건데 왜 도와주냐고. 저 꼴 보라고. 저거 죽어가지고 저승도 못 가고 저 몰골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도 모르고 그저 다른 존재한테 얽매여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히냐고. 그치. 저건 영혼이 아니라고. 저거는 구제해줘야 할 영혼도 아니고 사념체라고. 저건 사념체이기 때문에 네. 자기가 원하는 게 없대요. 그 귀신은 자기가 원하는 게 없대요. 그 신령이 얘기하는데 원하는 게 없고 그냥 원한만 남아갖고 맴도는 존재래요. 그리고 저걸 눈앞에서 치운다고 해서 일이 끝나는 것도 아니래요. 네.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 뒤에 다른 놈이 재수가 없어서 내가 저걸 처리를 안 하는 거라고. 내가 안 보여주려고 했는데 네가 너무 귀찮아하니까 내가 보여주겠다 하시더니 네. 마당에 가서 돌을 하나 주우시더래요. 돌을 하나 주우시더니 돌을 그 귀신 머리인데 탁 던지셨대요. 신이. 오케이. 돌 하나 탁 던지는데 돌을 딱 맞더니 그 조그만한 돌이잖아요. 자갈 같은 거 하나 던졌는데 네네네. 그걸 맞고 막 비명을 지르면서 막 땅바닥을 막 대굴대굴 구르더래요. 예. 뱀 막 보면은 막 죽기 전에 막 몸 막 틀잖아요. 막 배 까디짓고 막 그거 마냥 막 바닥을 굴러다니더래요. 뱀꼬리 해가지고 얼굴 부여잡고. 근데 얼굴 부여잡고 막 이렇게 구르는데 얼굴에서 할머니가 보시기에는 털이 있었대요. 털이 얼굴에. 털? 뱀인데? 예. 예. 뱀인데 털이 있더래요. 그리고는 얼굴을 부여잡고 도망을 치더래요. 도로 얻어맞고. 그러니까 그 신이 저 봐라 그러면서 저 흉한 몰골 보라고. 저 흉한 몰골 보라고. 저거 뱀도 아니고 뭐 동물도 아니고 저걸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홀려가지고 잡아먹고 그 원한 키워가지고 또 다른 사람 괴롭히고. 이야. 저런 재수 없어서 건들면 재수 없다고. 예. 저런 건 건들면 재수가 없다고. 재수가 없으니까 저런 건 도와줄 생각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한두 번인지 계속 찾아오니까 그 신령도 짜증이 났나 봐요. 계속 찾아오니까. 그 할머니가 결국은 절로 가시게 됩니다. 네. 절로 가면 못 쫓아오겠지. 그러니까 업기니까 이것도 업기니까 절로 가면 못 찾아오겠다 싶으셨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절로 가셨대요. 절로 가셨는데도 절까지 따라왔대요. 절까지. 절도 그냥 절도 아니야. 깊은 산에 보면 암자 있잖아요. 암자. 네. 스님 뭐 한 분, 두 분 지내시는 그런 암자. 수도 닦는데, 수영하는데. 그런 데 가셨는데 거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네. 귀신이. 뭐 어떻게 찾아온지 모르겠는데 거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 신령이 아우 여기까지 쫓아오는 겁니까? 뭐 골치가 아프다고. 그 여자는 나름대로 막 약이 오른 거예요. 약이 바짝 올라서 있었대요. 거머리 같다. 바짝 올랐는데. 진짜. 뭐 어떻게 할 방법은 없는가 자기도. 뭐 어쩌겠어요. 할머니 옆에 신장이 너무 그 신장이니까 뭐 자기가 뭐 해코지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뭐 놀래키려고 해도 놀래키지도 않고 겁도 안 먹고 뭐 자기를 약만 올리니까. 그래서 막 그냥 와서 신경만 긁어댄 거였는데 네. 할머니도 마땅히 처리할 방법이 없어갖고 아 이거 뭐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신령님이 잠시 다녀오면 하시고는 사라지시더래요. 네. 그리고 이제 뭐 한 이틀 정도 지나가 오시더니 그 동생분 손톱하고 머리카락하고 옷가지하고 신발을 가져오래요. 신발을 갖고 오라고 하시고는 그 동생분은 태백산 그 당군 성전으로 가라고 예. 먼저 가 있으라고 말 전하고는 그 회계망측한한테 얘기를 하시더래요. 이놈이 그렇게 원하는 걸 내가 줄 테니까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말고 꺼지라고. 네가 그렇게 원하는 건데 돌려주겠다고. 그렇게 하고는 이제 그 며칠 후 이제 하루 지나고 나서 그분 손톱이랑 머리카락이랑 신발하고 옷까지 왔는데 그걸 항아리에다 넣으시고는 바닷가로 가가지고 영월 바닷가로 가가지고 버리셨대요. 바닷가에다가. 예. 바다에다 던져버리셨대요. 그리고 할머니하고 신령하고 태백산으로 가자 하시고 가시더래요. 그리고 가시면서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놈 아주 약이 바짝 올랐을 거라고. 동생은 지금쯤 당군 성전 안에 있을 테니까 냄새를 못 찾을 거고 냄새가 가장 강한 물건을 따라갔는데 그게 바닷속이 얼마나 약이 오르겠냐고 바짝 예. 쫓아올 거라고. 태백산으로 찾아올 거라고. 근데 어린 반푼어치도 없지 그러지는. 거기가 어떤 땅인데 그따위 잡것이 거기 찾아오냐고. 걱정하지 말고 가자고. 마무리만 잘하면 된다 하시고는 당군성전으로 가셨대요. 네. 그리고 며칠 거기 머무시면서 천재를 들이시면서 그 박달나무액 가지고 목욕을 하시고 동생분하고 그 누나분하고 할머니하고 목욕 제기하시고 예. 그렇게 지내다가 내려오셨대요. 뭐 그 후로는 이제 그 회계망측한 게 냄새를 못 맡는 건지 아니면 당군 할아버지 기운에 눌려갖고 도망을 친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 뒤로는 안 보였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 떨어져 나갔구나. 그렇게 일을 마무리하셨대요. 예. 그리고 일이 끝나고 나서 이제 아무래도 없기니까 이제 절에 다니시면서 알아보셨대요. 여러 가지를. 네네. 혹시 아시는 분 있나 싶어가지고 수소문 하셨는데 그러다 이제 어떤 스님이 누굴 소개시켜 주셨는데 물어보니까 그분은 일본 유학까지 다녀온 이제 진원종 계열의 승려분이셨대요. 네. 진원종. 그러니까 일본 밀교모 비슷한 그런 종파인가 봐요. 네네. 불교 중에서도 진원종이라고 그 승려분을 만나서 가지고 이제 그 할머니가 만난 그 요괴 이야기를 해드린 거예요. 내가 몇 년 전에 이런 요괴를 만났다, 업기를 만났다. 근데 이게 한국 놈은 아닌 것 같은데 일본어를 하더라 하니까 이제 그분은 일본 유학까지 갔다 왔으니까 그런 거 해박해가지고 설명을 해주셨더래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일본 저주술 같다고 그게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런 형상을 가졌으면 일본 저주 계열이라고 그건 아마도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쳐가지고 저주를 한 것도 모자라가지고 그 집안 사람, 그 누나분, 사연자분 집안 사람들까지 제물로 바친 거 아닌가 싶다고. 이야. 제물로 준 것 아닌가 싶다고. 실물을 보지는 못했는데 사람을 저주한다고 하면 가장 유명한 게 두 가지래요. 하나는 무슨 여자인데 뭐 목 긴 여자가 있대요. 뱀 형태를 한 목 긴 여자가 있대요. 네네. 무슨 한우히멘가라는 여자하고 이누가미 이 두 개를 제일 많이 쓴대요. 네. 요 두 가지를 저주술을 하면 가장 많이 쓴대요. 하기도 편하고. 예. 그리고 저 이누가미 같은 경우에는 대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대대로. 그 개귀신이잖아요, 그죠? 개귀신. 네. 개귀신.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견신이라고 하는데 네. 견신이 아니래요. 원래는 저주를 전문적으로 하는 신이래요. 네네. 한국 신하고는 다른 거죠. 저주를 전문적으로 하는 신인데 이걸 대대로 내려온대요. 대대로 알게 모르게. 오, 근데 이거 그 드라마에 나왔었잖아요, 이누가미. 예, 방법에서 나오죠. 근데 이거 방법에서 진짜 있는 이누가미가 거예요? 나오잖아요. 진짜 있나 봐요. 일본에서는. 오, 예. 모시는 사당도 있대요. 이누가미를 모시는 사당도 있대요. 이게 대대로 내려온대요. 집안 대대로 따라서. 그래서 이거 잘 모시면은 괜찮은데 잘 못 모시면 이제 막 집안 막 풍비 박산내고 복수하는 뭐 요괴로 알려져 있는데 그걸 갖다가 저주를 하는 거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마 죽을 때 두 가지 저주를 한 번에 건 것 같다고. 와, 하나는 두 개나. 자기 자신이 죽어가지고 직접적으로 복수하는 거하고 견신한테
내가 더 이상 당신한테 제사를 못 지내주는 이유가 저 집안 사람들 때문이니까 저 집안에 가가지고 괴롭히라고 복수하라고 네. 그런 식으로 던져준 거 아닌가 싶다고 그 스님분이 얘기하시더래요. 네. 할머니가 들으시고는 야 일본은 참 저주를 해도 참 급이 좀 대단하게 다르네. 한다 싶으셨대요. 음. 신의 힘을 빌어가지고 그렇게 저주하나 싶으셨대요. 아이고 그래도 다행히 처사님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라 그냥 귀찮게만 했던 것 같은데 일본에서도 이 견신의 저주를 당한 사람들은 그 살아날 방법 거의 없대요. 이거 제대로 먹히기만 하면. 그러니까 이게 몇 대에 걸쳐서 그 견신을 모셨는 따라 돼서 그 저주의 힘이 다른데 큰 견신 같은 경우에는 이거 저주에 당하면 속박을 풀 방법이 없대요. 예. 그 웬만한 큰 당주가 아니면은 막 가구라 의식 이런 거 하다가 죽어 나자빠지는 게 다반사래요. 예. 가구라 의식 같은 걸 하다가 막 죽어 나자빠지는 사람도 종종 있다고. 근데 처사님은 부처님이 돌보셔가지고 그렇게 큰 화는 안 당하신 것 같다고. 그 후에는 아주 그 요기에 대해서 알아보시지도 않으셨대요. 재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재수 없는 회개망측한 놈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진짜로 이게 만신 할머니니까 이게 지금 버티신 거지. 어떻게 보면 귀찮게만 안 한 것뿐이지. 별 볼 일 없는 무당이었으면 그냥 죽여버렸겠는데. 그 일본 무녀들이 그 가구라 의식하다가 그 변신 저주 당한 사람 풀어주다가 많이 당한답니다. 역으로. 이게 원한의 진념체 같은 거라서 그치. 처리가 안 된대요. 당장은 그냥 눈앞에 있는 거 풀어도 또 다른 저주가 찾아온대요. 풀어줄 수가 없대요. 이거는. 정말 사람이 무섭고 저주를 거는 건 사람일 테니까. 그죠? 이게 왜 그 집에 그런 저주를 걸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할머니도 그거는 뭐 이유는 모르신대요. 그쵸. 뭐 그냥 그런 이유까지. 놈이 있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는 천손의 자손이어가지고 그 태백산 가가지고 떨궈냈다 그러시더라고요. 떨궈냈다고. 어쨌든 만신 할머니가 또 정말 또 수고를 많이 해주셨고 이제는 일본 귀신까지도 상대를 하셔야 돼요. 정말 많은 걸 상대하셨던 것 같아요, 만신 할머니가. 뭐 일본 귀신도 많았고요. 중국 귀신도 처리해 주신 적 몇 번 있으셨고요. 어차피 뭐 귀신은 나라만 달라도 다 똑같은 거니까요, 그죠? 네. 할머니 뭐 귀신 뭐 많이 만나 보셨으니까 그쵸. 그 웬만한 귀신은 다 만나 보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사시면서. 오늘 윤회인 아빠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도 결국에는 저주술과 그리고 귀신들이 우리나라 귀신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신 할머니를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그리고 상대를 잘못 골랐던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죠? 네, 상대를 잘못 골랐죠. 웬만한 잘못 무당이었으면 골랐지. 겁먹고 그냥 아유 나 이거 못한다고 도망쳤을 건데 할머니 아무렇지도 않으셨대요. 뭐 그런다고 자기가 뭐 해코지 한 것도 하나도 없고 그냥 바깥에서 목만 비비 꼬고 목 막 돌리고 막 별의별 요상한짓 다 하더래요. 그 대문 밖에서 들어오지는 못하고. 네네. 그것도 밤에만. 낮에는 오도 못하고. 그쵸. 자, 오늘 윤회인 아빠님도 이렇게 참여를 해주셨고, 만신 할머니가 또 실제로 겪으셨던 일본 귀신 이야기까지 들려주셨는데, 진짜 매번 이야기를 듣지만 만신 할머니는 또 대단하신 분 같아요.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윤회인 아빠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방금 윤혜인 아빠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는 결국에는 저주술을 걸었던 사람이 있었을 거고, 그 저주술이 분명히 그 사람한테 어떻게 먹혔는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 중간에 만신 할머니께서 또 개입을 하셨고, 그 개입을 한 결과 그나마 다행히도 별 일 없이 끝났던 것 같은데, 그 귀신을 소멸시킬 수는 없었다는 거, 그것도 참 신기하기도 하고, 그런 귀신들은 소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또 남기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